이번 주제는 행 필터링입니다. 행 필터링은 필터나 필터링 스키마와는 조금 다른데요. 행 필터링은 데이터 변환에 속합니다. 데이터를 불러오는 과정에서 조건을 설정하고 조건과 일치하는 행만 가져오는 작업을 합니다. 애초에 필요한 데이터만 가져오자라는 거죠. 매우 중요한 작업인데요. 이게 한 가지 걸림돌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필터랑 필터링 스키마는 GUI로 구현이 되어 있어서 대부분 마우스 클릭으로 조건을 설정할 수 있었죠. 근데 행 필터링은 컬럼 이름과 함수, 연산자를 조합해서 조건식을 키보드로 직접 입력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엑셀에서 다양한 함수와 수식을 써보신 분들은 크게 어렵지는 않을 텐데요. 그래도 우리의 과정, 스파파이어 기초 과정치고는 꽤 어려운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화면에 보이는 조건식, 대충 뭔지 아시겠죠? 어렵지는 않은데요. 초록색으로 표시된 사망자 수라는 컬럼의 값이 1 이상이라는 조건을 먼저 설정을 했고요. 그 뒤에 사고 일시라는 날짜 컬럼에 이어 함수를 써서 연도를 계산한 다음 2022인 것을 선택하겠다. 그리고 AND로 두 조건을 연결해서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행만 데이터로 가져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22년 발생 사고 중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인 사고들만 선택해서 스팟파이어 데이터로 가져오자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실제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만 가져오는 것이 좋은데요.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이니까 별도의 실습 없이 제가 가볍게 시연하고 마치겠습니다. 스팟파이어에서 데이터를 불러오겠습니다. 서울시의 교통사고 데이터를 가져오고요. 별도의 설정 없이 바로 데이터 가져오겠습니다. 그런 다음 페이지에 테이블을 하나 추가해보면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치의 사고 데이터가 모두 다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필터를 추가해서 날짜를 바꿀 수 있었는데요. 일단 데이터는 3년치가 다 들어오고 난 다음에 필터에서 보여질 때만 일부를 선택하는 것이죠. 그런데 데이터 캔버스로 가보겠습니다. 교통사고 데이터가 있는데요. 데이터를 클릭해서 선택을 해두고 오른쪽에 있는 버튼을 클릭해서 변환 추가하셔도 되고요. 왼쪽 아래에서 다이어그램에서 역시 버튼 클릭하셔서 변환 추가하셔도 됩니다. 그런 다음 우리가 선택할 것은 행 필터링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삽입 버튼을 눌러보시면 아까 강의 자료에서 나왔던 그 행 필터링 화면이 등장합니다. 왼쪽에는 컬럼들의 목록이 있고요. 중간에는 컬럼에 대해서 뽑아낼 수 있는 속성 값들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컬럼들이라든가 속성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함수들이 목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모든 걸 살펴보기가 좀 어려운데요. 예제처럼 먼저 사망자 수를 활용해서 조건을 걸어 보겠습니다. 표현식의 칸이 좀 작아서요. 제가 표현식 부분에서 컨트롤 누른 채로 마우스 휠을 돌려서 좀 확대를 해두고 가겠습니다. 위에서 사망자 수라는 컬럼이 있는데 이걸 클릭한 다음에 아래에 있는 컬럼 삽입 버튼을 이렇게 누르셔도 되고요. 혹은 사망자 수라고 하는 컬럼 이름을 더블 클릭해도 표현식에 들어옵니다. 여기에서 굳이 오른쪽에 있는 함수에서 이상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찾지 않아도 엑셀 써보신 분들은 아시죠? 부등호와 등호 그리고 1을 넣으면 사망자 수가 1 이상이다 라는 조건이 설정되게 됩니다. 확인을 눌러보면요. 오른쪽 아래 데이터를 보시면 사망자 수가 원래 0명인 것들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사망자 수가 1 이상인 사고건들만 줄여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시각화로 한번 가볼까요? 시각화로 가보시면 애초에 데이터에서 사망자 수가 1 이상인 건들만 선택이 되었기 때문에 필터 부분을 보시면 사망자 수에서 원래 있던 0이라고 하는 값이 없어진 걸 볼 수 있죠. 애초에 데이터에서 관측치들을 조건을 설정해서 걸러내는 작업을 하는 게 바로 이 행 필터링입니다. 다시 데이터 캠퍼스로 와서 톱니바퀴를 눌러서요. 행 필터링을 좀 수정을 해볼 건데요.
편집 버튼 누르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셨던 것처럼 또 다른 조건을 하나 추가해 볼 건데요. and라고 하는 논리 연산자 하나 추가해 주고요. 거기에서 year라는 함수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컬럼 중에서 사고일시를 넣습니다. 그럼 사고일시에서 연도를 뽑아내겠다, 연도를 계산하겠다라는 거고요. 이게 2022인 것만 선택하겠다 라고 한 다음에 확인을 눌러보면 데이터에서 원래는 3년치의 사고들이 들어가 있었지만 2022년 사고건들만 선택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데이터 캔버스를 닫고 테이블로 가보시면 사고일시에 대해서 필터 걸린 부분을 보시면 시작하는 날짜가 2022년 1월 2일인 것을 볼 수 있죠. 그 두 개 연도는 날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행 필터링을 쓰시면 애초에 데이터를 추릴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하긴 한데요. 보신 것처럼 직접 키보드로 조건식을 입력을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지금 더 깊이 다루기는 조금 어렵고요. 나중에 조금 더 어려운 심화 과정에서 이 내용들을 조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필터와 필터링 스키마 그리고 행 필터링까지 우리가 데이터에서 일부 관측치, 일부 행을 선택하는 방법을 살펴봤는데요.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서 배운 것들을 가볍게 좀 정리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서 우리가 컬럼에 대한 처리와 행에 대한 처리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보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만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컬럼도 그렇고 행도 그렇고 쓸모없는 것들을 제거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컬럼 같은 경우에는 이름을 바꾸거나 형식을 바꾸는 작업들을 더 살펴봤었는데요. 우리 스파파이어로 가서 가볍게 메뉴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파일에서 지금 열려있던 것들 닫아 놓고요. 데이터를 다시 한번 똑같은 것을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데이터를 파일에서 불러올 때 이런 설정 팝업에서 컬럼의 이름이라든가 유형이라든가 혹은 어떤 변수를 포함하고 제외할지 제거할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나중을 위해서 여기서는 설정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데이터에 바로 붙여서 데이터 변환을 붙일 수도 있지만 이것도 역시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파일들은 큰 문제 없이 불러올 수 있을 테니까요. 일단은 데이터를 불러오신 다음에 데이터 캔버스로 바로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의 데이터 분석 작업은 매일매일 새롭다기보다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많죠. 그리고 보고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알고리즘을 활용하는 것보다는 데이터를 처리하고 집계하고 시각화하는 아주 기본적인 방법들의 연속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불러오고 난 다음에 해야 될 처리들을요. 데이터 캔버스에서 데이터 변환 추가 기능을 활용해서 순서대로 나열하시면 되죠. 여러 가지 변환들을 살펴봤고 이 뒤에 또 다른 변환 방법들을 볼 텐데요. 예를 들면 우리 컬럼 이름 바꾸기 했고요. 컬럼 제외하는 것도 살펴봤고요. 그리고 행 필터링의 방법도 살펴봤습니다. 이런 변환 방법들을 하나씩 삽입하셔서 특정한 컬럼의 이름을 바꾸는 작업들, 특정한 행들을 선택하거나 제외하는 것들 거의 고정되어 있을 거니까 만들어 두시면 나중에 데이터에서 데이터 소스 바꾸기를 통해서 새로운 데이터로만 바꾸면 그런 처리 작업들은 자동으로 순차적으로 적용이 될 겁니다. 그럼 기본적인 데이터 처리 작업이 끝났을 거고요. 데이터 캔버스를 닫고 페이지에 테이블을 추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데이터가 나한테 익숙하고 맨날 하던 것만 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전체 데이터를 눈으로 보면서 작업하는 게 아무래도 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앞서 데이터 캔버스에서 컬럼을 선택하긴 했지만 이 테이블로 보여지는 컬럼들이 너무 많아서 복잡할 수 있는데요. 근데 여기 있는 컬럼들을 제거하기도 아쉽다. 그럴 때는요. 테이블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속성으로 가셔서 컬럼이라고 하는 탭으로 가보시면 데이터가 아닙니다. 원본 데이터는 그대로 있는데 데이터는 그대로 두고 지금 이 시각화에 있는 테이블에서 보여주고 싶은 컬럼들만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씩 추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컬럼에서 마우스 클릭하셔서 컬럼을 숨기는 것도 가능하고요. 스타일 지정이 가능하다라는 것도 살펴봤습니다. 정렬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컬럼의 순서 같은 것들을 바꿀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역시 컬럼 이름을 드래그 앤 드랍으로 끌어놓기를 하셔가지고 순서를 바꿀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시각화를 바로 하지 마시고요. 이런 필터 기능 같은 것들을 한번 켜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필터 항목들이 있는지, 어떤 컬럼들이 있고, 어떤 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조건식을 설정했을 때 왼쪽에 있는 데이터 테이블에서 값들이 업데이트가 잘 되는지도 체크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유용한 기능 중에 하나가요. 분석의 데이터인데요. 분석의 데이터를 가보시면 컬럼들이 유형에 따라서, 유형 범주에 따라서 잘 묶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컬럼들을 하나씩 선택을 해서요. 클릭해서 추천 그래프를 확인하는 작업을 했었는데 이 전구 모양 아이콘 옆을 보시면 톱니바퀴 모양의 아이콘이 있는데요. 이 톱니바퀴 모양 아이콘을 클릭해 보시면 컬럼의 이름을 바꾼다거나 컬럼을 삭제한다거나 컬럼의 분포를 확인하고 컬럼 분류를 바꾼다거나 유형을 바꾸는 이런 작업들을 여기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자수라고 하는 이 첫 번째 컬럼의 오른쪽을 보시면 역시 깔때기 모양이 있는 거 보이시죠? 이 분석의 데이터에서도 깔때기 모양을 클릭하셔서 각각의 변수에 대한 조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의 필터와 마찬가지로 왼쪽에 있는 분석의 데이터에서도 조건을 설정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래프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막대 그래프를 추가했는데요. 막대 그래프를 추가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X축, Y축에 있는 값들 혹은 색 같은 것들을 바꾸는 작업들을 많이 하죠. 이때 분석의 데이터에서 특정한 컬럼을 끌어다가 놓기, 특정한 컬럼을 끌어다가 시각화형 안쪽에 나오는 패널에다가 넣기 이런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필터에 있는 컬럼 이름들이 있죠? 이 이름들도 그대로 끌어다가 시각화형에다가 놓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처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워낙 이 처리의 방법도 다르고 워낙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 보니까 헷갈릴 수밖에 없는 내용들입니다. 하루 배운다고 될 건 아니고요. 자주 쓰다 보면 또 익히게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살펴봤던 내용들을 한번 전반적으로 스스로 복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